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 2일 오전 10시 21분입니다. 20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반가운 뉴스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바꾸자,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52%, 여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사람이 35%입니다. 5대3, 요약해서 5대3으로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이후에 바로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이 정세가 대한민국 편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편에, 대한민국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편에, 법치와 과학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 편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되어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공동 1위 23%, 2위 이낙연, 3위 이낙연 7%, 안철수 4% 순의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잘한다는 취임 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32%. 금년간에 20%대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기고만장했던 그 시간이 4년이 흐르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데, 권력으로서 시간을 영원히 잡아놓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문 대통령의 몰락, 이 집권당의 쇠퇴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40대까지 돌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을 뺀 전 지역, 전 연령층이 지금 반문재인으로 거대한 선회를 하고 있다.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한가운데서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있고 4월 7일 본투표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는 개돼지 취급받기 싫다, 우리는 주권자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작심을 하고 분노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늘 바로 내일 그리고 4월 7일 이 3일간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결정하는 아주 위대한 민주주의의 대장정이 열렸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약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봐야 되겠죠. 차기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낙연 씨의 이 몰락이 눈에 보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우선 이 사람이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걸 강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당헌에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못 내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을 해가지고 후보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결국 죽을 꾀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당헌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내는 것을 강행한 거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바로 이번 선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 국민들의 반격을 주도한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이 단일화를 하자,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해서 이기면은 내년 선거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전망을 가지고 단일화 드라이브를 했는데, 이게 근사하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안철수 씨는 종횡무진으로 경선에서 떨어졌음에도 종횡무진으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오늘 또 젊은이들과 함께 사전투표장에 간다고 합니다. 스타 탄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권은 이재명 쪽으로 이게 쏠리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각 23%, 이낙연 7%, 안철수 4%, 홍준표 2%, 오세훈 1%, 기타 인물 3%, 의견 유보 37%. 이게 맞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씨의 지지 기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주 전라도를 빼고는 매우 고릅니다. 매우 골라요. 이게 이분의 특징입니다. 전국 평균이 23%인데 서울 27%, 인천, 경기 24%, 대전, 세종, 충청 24%, 대구, 경북 27%, 부산, 울산, 경남 26%, 다만 광주, 전라도에서 4%. 매우 고르다는 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강점인데,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어떠냐 하면은 서울, 경기, 서울 24%, 인천, 경기 27%, 대전, 세종, 충청 22%, 광주, 전라도에서 높습니다. 31%, 대구, 경북 15%, 부산, 울산, 경남 16%. 이 광주, 전라도에서는 이재명 씨가, 경상도 출신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 24%. 이낙연 씨가 고향에서 저조하다. 아주 미래를 좀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가 이번 이 조사는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에 여당 후보 당선되어야 한다. 35. 아니다. 야당이 당선되어야 한다. 52%. 여기도 40대에서만 현 정권 유지론이 강하고 나머지는 다 정권 교체하자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현 정권 유지 27%, 바꿔야 한다. 53%입니다. 30대 현 정권 유지 41%, 바꿔야 한다. 50%. 40대에서는 현 정권 유지 51, 바꿔야 한다. 37. 50대 현 정권 유지 39, 바꿔야 한다. 49. 49. 60대 이상 현 정권 유지 25, 바꿔야 한다. 65%. 여기서도 20대, 30대가 확실하게 돌고 있습니다. 20대가 먼저 돌더니 그 다음에 30대가 지금 같이 반문재인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재인 지지율의 이 변화, 국정 지지율, 국정 평가의 변화 추세에서 잘하고 있다가 32%인데 잘 못하고 있다는 58%입니다. 이게 이제 2대1이 돼버렸어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 비율과 비슷하게 정권 교체가 대세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가 더 많은 곳은 광주, 전라도입니다. 여기서는 56%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36%. 대구, 경북에서는 잘하고 있다 16%, 잘 못하고 있다가 74%로서 전국에서 가장 비판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가 31%로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40%입니다. 40%. 결국 부동산 정책으로
망하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여론에서 나옵니다. 여론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론이 선거로 직결되고 선거에서 정권이 바뀝니다. 또는 정권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경제를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큰 힘인데 문재인 정권은 오만하게도 권력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멋대로 추진해 보니까 시장이 반격을 한 겁니다. 시장의 기능이 그렇게 맞아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장과 여론을 무시하는 이 독재적 오만한 권력자는 반드시 망한다 하는 교훈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